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알고리즘인 최대값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쉬운, 학습하기 쉬운 알고리즘을 제가 12개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는 최대값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할 때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제가 거의 최대값이라고 단어 썼어요. 최대값이라는 단어 썼는데 국어 표준에 보니까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이제 표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값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결과값이 아니라 결과값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결과값 이렇게 표준이에요. 그다음에 변수의 값일 때는 상관없는데 변수값을 이제 줄여서 표현할 때는 변수값이 얘가 표준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국어 표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최대값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래전에 그냥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표준이. 예. 이게 중간에 바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최대값이라고 국어 이제 그 표준 사이트에 보니까 최대값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최대값 알고리즘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코드로 들어와서 알고리즘 폴더에 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 CS 파일을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만들까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두고요. 맥스 알고리즘 .cs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 코드 지우고요. using system cla 탭탭 제 이름 붙여놓고 엔터 svm 탭탭 그 다음에 그냥 명령줄 인수는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요. 얘를 시작 개체로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단넷 프로젝트 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 창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맥스 알고리즘을 시작 개체로 잡아놓긴 하는데요. 그럼 얘가 시작 개체로 잡아놓는 거죠.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메인 메서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그냥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의미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자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소스를 쫙 모아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했었던 모든 소스는 제 GitHub 계정에 이제 요 단넷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토리의 요 모양대로 알고리즘 폴더가 몇 번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1번 뭐 예를 들면 썸 알고리즘도 이렇게 제가 소스를 모아 놓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을 때 썸 알고리즘 01번까지 할까요? 01번에 썸 알고리즘 해놓고 썸 알고리즘.cs 파일을 붙여넣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2번 그 다음에 얘는 03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스가 관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소스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콤마 찍으면 찍은 상태에서 만약에 맥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냥 맥스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MA만 검색해도 되고요. 또는 맥스 A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로 이동한다든가 클래스 파일로 이제 생성자로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서 특정 파일을 검색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콤마 여기 있잖아요. 솔루션 탐색기 검색 컨트롤 콤마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로 시작하는 거를 검색해라. 그러면 이렇게 맥스 알고리즘.cs 파일 폴더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검색 컨트롤 콤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경로는 알고리즘 소스는 제가 강의할 시점에 알고리즘 소스는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GitHub에 비주얼 아카데미의 .net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et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에 제 계정은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GitHub 계정에 .net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알고리즘 관련된 거 .net이라는 폴더에 알고리즘 폴더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각각의 파일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소스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타이핑 레벨로 전체 과정 하는 것은 화면에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뭐 특정한 소스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요 모양 보고 타이핑으로 한번 항상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들이 지겹게 듣는 거, 타이핑 및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해서 디버깅 모드로 또는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 알고리즘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냐?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맥스 알고리즘이라는 클래스는 최댓값 알고리즘을 정리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맥스 알고리즘, 최대값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그게 배열이 됐던 컬렉션이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파일이 됐던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에 단어 그대로 써볼게요.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주어진 범위 주어진 조건의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최대값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3단계에 있었죠. input, process, output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단어를 하나 더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정리해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ize, 초기화라는 단어를 한번 더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초기화, 그냥 물론 input 안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input, 그 다음에 프로세스 우리가 맥스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더 넣어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단계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이니셜라이즈라는 거, 초기화, 무엇인가를 초기화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더 넣어 놓자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한 개 단어. 다섯 번째 단어도 뭐 디스포즈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뭐 그 정수형 배열에 대해서는 마무리 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단계만, 이니셜라이즈라는 단어만 하나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링크를 한번 사용해서 먼저 한번 해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폼은 쓰고 if은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스란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을 해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를 넣어놔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5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CW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제가 넣어놓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저 마이너스 1을 대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최대값을 제가 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럼 바로 여기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넘버스 배열, 컬렉션 등등등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넘버스 이제 정수형 배열의 최대값은 그냥 max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돼요. 이 max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컨트롤 다 찍어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system.link 링크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시켜주면 system.link
안에 있는 max라는 이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특정한 배열, 특정한 컬렉션에 들어있는 특정한 리스트, 배열 컬렉션 리스트에 들어있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메서드는 max라는 이름의 이제 뭐다? 확장 메서드가 링크에서 제거해주는 아주 편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하고요. 이번에는 문을 사용하는 방법. 말 그대로 식 대신, 아니, 문 대신 식인데요. 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거 모양 잠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 알고리즘은 하나의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니셜라이즈 할 때요. 최대값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최대값을 담을 그릇을 max라는 정수형 변수 또는 이제 앞에 int 대신에 bar을 써도 돼요. 예. max라는 이름의 변수는 선언과 동시 0으로 초기화시켜 주면 안 됩니다. 최대값은 요 max 변수보다 max 변수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최대값을 담고자 하는 변수는요, 뭐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느냐면, 최대값 알고리즘은 최소값으로, 해당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으로, 왜? 최소값을 해놓고 나보다 다 큰 거니까, 최소값으로 해놓고, 정수형이 가지는 미니멈 밸류, 민 밸류,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로 제공해주네요. 요 시점에서 보니까, 누구나 다 이 별표 4개 중에서 하나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맥스 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AI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인텔리 뭐죠? 인텔리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단어 생각 안 났어요. 인텔리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요 별표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밸류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 그래서 정수형식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시켜주는 뭐가 필요하다? 요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미리 앞서가 보면 최소값을 구할 때는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 해주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보다 이제 미니멈 밸류는 모든 정수를 비교해 보면 나보다 가장 모든 변수 값들이 다 클 테니까 나랑 똑같은 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시켜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뭐로 최대값은 맥스 지역 변수인 맥스 변수로 대체를 해놓으면 되는데 아직은 뭐다? 아직은 0으로 이제 마이너스 21억 4,748만 3,749인가요? 48이구나.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21억 4,748만 3,648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1억이 가장 이제 정수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맥스 값을 이렇게 맥스를 채워주는 여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주어진 범위에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온다? 포 탭탭 if 탭탭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문과 if문. 그래서 우리 기본 알고리즘 시간에는 포문과 if문만 쓰기로 했어요. while문도 있고 doWhile문도 있고 뭐 스위치 케이스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포이치문도 있지만 일단은 공부용 알고리즘은요. 요거 포문과 if문만 쓰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알고리즘은 우리가 제가 기회가 되면 국내 자격증 중에서 국가 자격증 중에서 정보처리 자격증이 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거기에 실기 파트에 보면 이제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 실기 파트에 보면 알고리즘이 나와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제가 정의하고 있는 12개 알고리즘만 조합만 잘하면 그리고 특화된 거 몇 개만 정리해 보면 그 안에 다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는 뭐 while문도 나오고 이제 for문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뭐 그때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일단 이 12가지가 완성이 된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은 포문과 if문만 일단은
현재 예제에서는 현재 시리즈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문은 아인 0번째부터 넘버스 배열의 랭스만큼 역시 별표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예, 그럼 그거 쓰면 돼요. 이제 배열만큼 반복해라. 제로 인젝스 이제 제로 번째부터 n-1번째까지 반복을 해라. 제가 데이터만큼 반복해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넘버스 배열에 뭐 요건 이제 앞뒤로 위치는 바꿔도 넘버스 배열이 무조건 맥스 변수보다는 클 거예요. 현재 처음 반복할 때 맥스는 가장 작은 값으로 해놓기 때문에 맥스 변수보다 넘버스 값이 무조건 커요. 그러면 크면 어떻게 해라? 맥스 변수를 대체를 하자. 넘버스의 i 번째 값으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요거는 맥스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값으로 할당을 시켜주는 요 작업이 됩니다. 이게 맥스 알고리즘이에요. 끝. 주어진 범위에 이제 가장 작은 값으로 추구했던 변수보다 큰 값이 있으면 나보다 큰 값이 있으면 계속 큰 값으로 다시 할당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최대값이 담긴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끝났네요. 예, 워낙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퀄을 붙여도 되는데요. 일단은 나보다 큰 거 일 때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같은 값으로 다시 한번 할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첫 번째는 식을 사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을 사용한 방법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동일하게 결과를 구현을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자 이렇게 중단점을 설정해 놓고 F5번 눌러서 일단은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시켜 놓고요. 중단점에서 설정이 되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해서 F11번 눌러서 이제 마우스 이렇게 올려가면서 또는 요 푸시핀 눌러가면서 F11번 맥스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여기 참일 거 아니에요. true 보이죠? 여기 밑에 true 값이 보이죠? 그래서 참이면 들어가서 처음에 맥스는 얼마? 마이너스 21이었는데 마이너스 2로 덮어쓰게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덮어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F11번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특정한 거 분석할 때 F11번 많이 누르죠. 근데 일단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적극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디버그 메뉴에서 F5번으로 가동을 시켜놓고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번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다 이제 적으면서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거를 익숙하게 하고자 했을 때는 F11번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변수를 보면서 각각의 변수 값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복이 다 끝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싶다면 자 여기까지 놓고 요거 여기까지 코드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온 거고요. 다시 F11번 누르면 끝났고 그러면 넘버스에 요거는 그거고 맥스는 마이너스 1이 담긴다. 이거를 요 포문과 이 부문을 간결하게 이제 펑션화 시켜 놓은 거 이제 확장 메서드화 시켜 놓은 게 시스템다 링크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where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 뭐 이제 sum, average, count, max, min과 같은 이러한 함수들 이제 확장 예를 들어 익스텐션 메서드 확장 메서드라고 해요. 여기 보면 확장이라는 단어 한글로 보이네요. 지금 요번 강좌 시리즈는 제가 한글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확장이라 왜 안 떠? 디버깅 모드에서 그러네. 좀 전에 떴었는데 디버깅 중지 놓고 맥스 보면 이렇게 확장 메서드로 뜨잖아요. 확장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모양의 아이콘에 이거 화살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배열과 컬렉션의 맥스 메서드로 줄여주게 되면 해당 배열과 컬렉션과 리스트에 들어있는 뭐 가장 큰 값을 제공을 해 주더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확장 메서드고요. 당연히 그냥 평상시 일할 때는 저는 요거 쓰겠죠. 평상시 언제 그 폼은 쓰고 이 품 써요. 왜? 식이 더 빠르니까. 이제 그 완성된 기능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요걸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맥스를 구하는 거, 로직을 만들어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뭐 그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적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은 만약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코드는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맥스는 가장 작은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맥스보다 무조건 넘버 값이 반복하면서 넘버 값이 어떻게다 작다면 어떻게 해라? 그 값으로 대체를 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저는 이 모양을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로 잠깐 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넣어놓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numbers 배열의 max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뭐 max는 가장 작은 값은 뭐 얼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링크처럼 이런 식 형태로 구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문 형태대로 물론 지금 알고리즘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 형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목적은 특정한 거 현업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제 명령어들 AP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PI는 그냥 나중에 현업에서는 왼쪽에 현재 화면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은 그냥 이미 있는 기능, 이미 있는 API를 쓴다라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API를 자주 쓰는 거. 그건 현업 개발자들 입장이고요. 학생 개발자라면 학생 개발자는 왼쪽에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서 손가락 끝으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코드를 익숙하게 해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왼쪽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 개발자하고 현업 개발자에게 이제 차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코드 형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최소 쉬운 알고리즘이니까 최소 뭐 수백 개, 수천 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백 개, 수천 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 12개만이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어쨌든 오랜 기간 개발을 해오면서 강의를 해오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래도 심심하진 않구나. 알고리즘 중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책 보면 그 다음에 더 이제 많은 알고리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학습해 나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정의한 12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더라도 이제 암기 과목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알고리즘은 암기 과목이에요. 나중에 암기할 정도로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암기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코드를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프로세스 부분이 여기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만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구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손끝으로 연습을 해낼 줄 아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 맥스 알고리즘은 코드는 간단한데 제가 말이 좀 많았어요. 많이 말한 거는 뭐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최대값 알고리즘을 구하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교과서도 한 방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교과서도 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 더 멋진 코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학습용 알고리즘, 학습용 쉬운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이럴 때 그냥 최대값 알고리즘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넘버 원은 뭐냐, 요 코드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놓고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최대값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까지 왔어요. 예, 3분의 1 왔습니다. 앞으로 8개의 알고리즘을 더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학습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 능력, 자료 구조 능력을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